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포착해 오셨을까요? 예, 그 트렌드포스가 그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재고가 부족하다, 여전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네.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슈를 보자면 메모리 3사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사 주문 관리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떴었는데 뭐 실제로 현재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없는 수요도 만들어내가면서 굉장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만들었다는 건 실제 이제 그 매매가 이제 아닌데 그걸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너무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이런 반도체를 요청할 거예요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가수요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데, 이제 메모리 3사 입장에서는 기껏 줄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실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다른 회사들에게, 다른 고객사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예전에도 했었지만 이제는 보다 엄격하게 한다라는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연달아서 이제 트렌드포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대만에 있는 그 특별히 이제 IT 전문으로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이고, 이 업체가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시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수요가 너무 공급에 비해서 넘치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까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워낙 가수요가 또 많이 들어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지금 평소보다 굉장히 절반 가까이 뭐 감소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뉴스는 뭐냐면 재고가, 왜냐면 공급망 업체는, 모든 부품 업체는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이 재고 관한 관점에서 삼성전자 디램 재고가 약 6주 분량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통상은 얼마나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냐? 10주에서 12주 정도의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수요가,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고객이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겠죠. 주다 보니까 재고 분량이 줄어가지고 삼성전자 재고가 통상보다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분량으로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빅3 중에서 삼성전자가 규모는 제일 크거든요. 뭐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서 하이닉스보다 뒤지긴 하지만 규모는 제일 크다 보니까 이런 재고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동안은 이 디램 재고를 삼성전자가 뭐 10주에서 12주 분량으로 쌓아뒀다면 최근에는 이게 6주 분량까지 상당히 재고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요. 요새 제조사들이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고 충격이기도 한데, 그렇죠. 재고가 없어서 이제 PC에 있던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데, 근데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미 벌써 이제 시장에서 안 팔리겠지라고 이제 그 폐기 처분을 대상으로 였던 창고에 넣어놨던 제품들을 가져와서 그걸 다시 뜯습니다. 뜯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서 사실 이제 완제품에다가 연결을 해서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시장 출시할 때는 사실 고객들에게는 원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출시한 제품을 갖다가 신형 제품으로 출시한 것은 아니고 중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고 제품을 종종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그래서 하자가 없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고 제품이라도 있으면 사실 우리 입장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폐기 처분에 대한 PC나 노트북을 뜯어서 거기에 있던 낸드 플래시랑 D를 갖다가 회수를 한 다음에 중고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트렌드포스의 보도입니다. 네, 이런 초과 수요를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게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완제품 가격도 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원가 비중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가격도 상당 부분 올라갔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PC나 특히 TV 같은 경우는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의 분석으로는. 근데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완제품에서 이 디램 가격, TV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제품에서 TV에서 그 디램 가격의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 이상, 7%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단가도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TV가 한 대 이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단가를 높이는데 다른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맞추면서 단가를 갖다가 상승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지만, TV 가격이 20만 원이었다. 그러면 단가 가격이 올라가면 TV 가격이 20만 원이었던 완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올라간 단가 가격을 다른 식으로 흡수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트렌드포스의 또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이모저모로 이렇게 예전에 없던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이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완제품 가격 상승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함께 발표를 했었죠. 이 반면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거의 예. 정규장에서 7%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 샌디스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낸드 플래시의 5위 기업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냥 각 기업별로 이제 그 시장의 마켓쉐어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등, 그다음 하인스가 2등, 그다음 일본의 키옥시아가 3등, 우리가 아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4등.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5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4등까지 어떤 그 메모리 가격,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이해가 되는데 5위 기업까지 같이 이제 그 매출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것은 얼마나만큼이 초과 수요에 따른 그 온기가 전체적으로 끼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샌디스크는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이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주가가 올해 샌디스크의 주가가 YTD가 무려 143%입니다. 이 YTD만 보면 샌디스크가 1등이에요. 뭐 하이닉스, 뭐 아까 말씀 마이크론 다 제치고 샌디스크가 133%에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 이후로 금요일 종가까지 이럴 정도로 샌디스크 주가 올랐다. 이 정도로 사실은 초과 수요에 따른 메모리 업계 전체 훈풍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